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인데요. 인공지능은 이제 어디까지 왔고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인공지능은 이제 그 여러 경기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이제 지능을 발휘하거나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출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최근에 TV나 이런 데서도 많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뭐 먼저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퀴즈 분야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이제 뭐 딥블루라고 하는 세계 챔피언 요그 대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게리가스 파르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이겼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딥블루는 이제 1951년도부터 해서 이제 탄생을 해서 쭉 올라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마크 1이라고 한 걸 개발했었는데 걔보다도 1000배 이상 빠른 성능을 갖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1년도에 이제 그 IBM에서 이제 왓슨을 발표를 하죠. 요거는 좀 이름을 알아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왓슨 많이 하니까. 그래서 왓슨이라고는 IBM 겁니다. IBM에서 이제 그렇게 멀지 않죠. 2011년도니까. 그래서 IBM에서 이제 왓슨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이 왓슨이 그 이제 챔피언 미국 퀴즈쇼에서 이제 제니퍼 제퍼디에서 이제 퀴즈쇼가 있었나 봐요. 이런 퀴즈쇼가 제퍼디에서 이제 챔피언인 브래드 루터와 이제 제니스라는 사람을 이제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퀴즈에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위에 거는 이제 체스 대회고 밑에는 이제 퀴즈쇼에서 이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이때도 뭐 큰 점수차로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오게 됐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이제 바둑 인공지능인 이제 알파고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알파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알파고가 처음에 이제 유럽 바둑 챔피언과의 이제 대결에서 5승 무패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이제 한국을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구글 알파고가 이제 세계 챔피언 바둑 세계 챔피언인 이세돌에게 대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세돌을 이제 4승 1패로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파고가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인공지능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리고 이제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분야들의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야만 쓰는 게 아니고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파고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 바둑 기사하고 아마추어 바둑 기사의 이제 16만 판이 넘는 그 아주 바둑 기보를 입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가 학습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놓는 위치까지도 다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로 알파고끼리의 대결도 통해서 계속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와 컴퓨터끼리도 서로 계속 학습을 계속 시키면서 실력을 쌓았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 속도하고 범위가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서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을 수 있는 이런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또 알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인간의 이제 뇌를 이제 모방을 해서 신경망 구조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스스로 그 이제 변수나 이런 특징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고, 그 다음에 딥러닝 기술의 이제 개발로 이제 이미지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분야까지도 계속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딥러닝이 사용하는 분야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처리라든가 뭐 뭔가 물체를 인식하는가 사람 얼굴 인식한다든가 이런 쪽에 다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대용량의 이미지 세트로 이미지 인식을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그 사용을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계속 그 알고리즘들이 진보하면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CNN 알고리즘이 이제 그 주로 활용이 돼서 많은 분야에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CNN 알고리즘 자체가 알렉스넷의 이제 26%의 오류를 16%로 낮췄다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넷 인식 대회에서 이걸 이제 증명을 해서 보여줬답니다. 2012년도에.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0.1%나 1% 정도 이하까지도 이 오류를 낮추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16%까지 이제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준 겁니다. 이게 뭐 그게 오차를 많이 낮춘 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구글과 함께 이제 컴퓨터 프로세서에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10억 개 이상의 이제 신경망으로 유튜브에 있는 한 1000만 개의 동영상을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고양이 영상을 찾아내도록 하는 딥러닝 프로젝트를 이제 또 했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영상 분야나 이런 데서도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우리 집 바깥에 카메라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거기다 뭔가 막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만 찍지만 저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어떤 그 의심스러운 행동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포착이 된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 뭐 강도짓을 한다, 아니면 뭔가 훔치려고 한다, 이런 거를 다 판단한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예전같이 그냥 카메라가 찍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 스스로도 다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다 내재를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TV에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다 찾아내잖아요. 아주 빠르게. 그게 바로 이런 기술들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패턴이나 행동 인식을 인식을 시키면 이 사람이 어딘가에 가다가 사라졌다가 어딘가에 나타나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걸 다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라든가 걸음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판단해서 내가 쭉 뭐 강남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카메라에 살짝 찍혔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찍히지 않고 내가 영등포로 갔다. 근데 영등포에서 한번 카메라를 또 찍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등포로 갔다라고 하는 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인공지능의 기능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딥러닝 소프트웨어 구글이 이제 구글 이제 포토로 구글의 이제 포토 기능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스마트폰 속에 있는 수천 장의 사진을 자동으로 이제 판단해주고 언제 찍었고 언제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주고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억 장의 사진을 단 몇 초 만에 판독을 하고 그걸 정리 분류를 하고 솔팅을 하고 이런 작업까지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엄청난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하면 할수록 계속 지능이 더 증가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제 미래에는 사람보다도 더 빨리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활용될 이제 유망한 분야들이 주로 이제 자율 주행차에 지금 포커싱을 맞춰지고 있죠. 자율주행은 구글이나 뭐 그 많은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나 플랫폼 회사들이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무인 자동차는 스탠포드 팀이 이제 2005년부터 이제 무인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그 진보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이제 케네기 멜론 대학에서나 이제 그 케네기 멜론 대학하고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합작으로 해서 이제 타이탄 레이싱의 이제 챌린지 모델에 이제 완성을 합니다. 요게 이제 미국에서 그 사막이나 이런데 자율주행차를 놓고 얘가 스스로 판단해서 원하는 위치까지도 이렇게 주행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주대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등산에 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자율주행차를 시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라이다라든가 여기 주변에 이제 센서들을 이렇게 달아요. 달아서 GPS도 알고, 그래서 이 자동차가 스스로 다 움직여서 이제 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실제 적용을 해서 무인 자동차가 이제 실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판교나 몇 개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태우고 다니는 것에서 학습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학습을 하다 보면 얘도 자동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습을 시키고 계속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길거리에 이제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인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구글이나 애플도 지금 무인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만들어서 활용이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현대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조금 뒤처지는 바람이 있고요. 원래는 삼성이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이 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삼성이 옛날에 자동차 한번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요 인공지능이 넘어오면서 그런 플랫폼 회사 삼성이나 이런 데서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뭐 현대가 해야 하는데 현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기술적인 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그 단어가 나오면서 이제 그 기술 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중심에 이제 인공지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현재의 기술 진보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근데 전문가의 70%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의 혁신적인 변화에서 시작됐고 점차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활용도가 높아지는 인공지능이 이제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그 인공지능의 이제 발전을 보면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의 역사적인 변천사들이 아까 했던 이제 뭐 그 컴퓨터에게 이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서 그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픽셀이나 음성 뭐 이런 이제 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현실 세계의 사물과 이제 복잡성을
이제 줄여서 얘가 어느 특징점을 가지고 특징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분석을 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인간의 뇌와 같은 그런 뉴런이라고 하죠. 인간의 뇌와 같은 그런 뉴런에서 영감을 얻고 인공 그 신경망을 발전시켜서 더 정교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계속 개발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이제 다른 입력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도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계하고 그 다음에 인간하고 그 인간의 이제 학습, 이게 학습이 꼭 들어가야 돼요. 학습, 그 다음에 지능, 이런 것들이 서로 아울러져서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역사를 조금 변천사를 보면 이렇게 이제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학습의 뇌세포의 연결 강화를 의미를 했고, 생각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이 이제 존재했다는 거, 그리고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컴퓨터가 인간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작업할 때 지능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들을 만들어내는 공학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 인지, 추론, 행동 등을 가능하게 하는 계산이 연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행동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지능적 에이전트를 디자인하기 위한 계산적 기능에 대한 그러니까 계산적 지능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필요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이제 얘가 스스로 판단하고 뭔가 할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인간들이 파멸을 할 거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뭔가 규칙을 세우고 뭔가를 제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용하게 인간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공지능의 그 활용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약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위크라고 하죠. 약 인공지능. 그 다음에 강 인공지능, 스트롱이죠. 스트롱. 인공지능으로 나뉘게 되는데, 약 인공지능은 결국은 이제 최근에 신경망에 구현된 형태의 이제 얼굴 인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 번역, 그 다음에 뭐 건강 상태 진단과 같은 이런 특정한 업무에만 지능적인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약 인공지능 분야고요. 그래서 바둑에 특화된 이제 구글 알파고라든가 삼성전자의 빅스비라든가 애플의 시리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빅스비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빅스비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써줘야 돼요. 그래야 계속 학습을 해서 이게 좋아지는데, 쓰는 사람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자기들 언어로 뭔가를 저장을 하거나 언어로 뭐 이렇게 해요. 타이핑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계속 학습을 하거든요, 인공지능들이. 그러니까 이제 음성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써주고 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빅스비를 가지고 음성인식을 막 활용을 해줘야 하는데, 한번 써보고 별로 안 좋네, 이렇게 하고 안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써줘야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서 자기가 계속 발전하고 더 잘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삼성폰에도 이런 빅스비라는 인공지능 음성인식이 들어있고 많이 활용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강 인공지능인데요. 강 인공지능은 인간 수준의 이제 인간처럼 다재다능한 인공지능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든가 판단,
그 다음에 의사소통, 뭐 자아 인식까지도 갖춘 인간을 포괄적으로 그 의미하는 이런 이제 강 인공지능에 도달을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죠. 근데 그 인공지능에 도달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강 인공지능은 인공 의식과 인공지능 그러니까 일반 인공의 이제 일반 지능을 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강한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처럼 판단하고 뭔가 의식하고 서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에 여기까지 추진해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2장의 내용이고요. 거기에 43페이지에 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모라백 그 역설의 예를 들어보시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거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앞의 내용을 참고를 해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중간고사에 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레포트는 필요한 챕터에서 한 번 정도 내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우선은 앞전에 좀 많이 해서 여기서 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좀